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송입니다. 와, 오늘 미국 시장 장난 아니네요. 저 오늘 방송을 처음 한번 레코딩을 해봤는데,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아, 사실 저는 좀 기술주를 좀 위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요새 장이 너무 힘드네요. 저같이 이렇게. 그래서 계좌를 한번 쭉 보시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보통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팸, 아마존, 알파벳, GGPI, 엔비디아 뭐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니콜라도 갖고 있는데요. 니콜라는 토스 주식을 갖고 있고, 지금 빠진 금액이 보면 지금 환율 조금 올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방어하고 있는 거 빼면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와, 어제까지 1,000만 원이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700만 원이 날아갔네요. 그래서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충 보시면 어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기술주가 역시 금리 인상과 연준의 그 스탠스에 따라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반등하는 듯해 보였으나 이게 독자는 뭐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4% 가까이 빠졌네요. 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까지 빠지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 일단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구글 거의 2%까지 빠졌네요. 와, 제가 가장 좀 1년여간 가장 눈여겨서 본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큰 낙폭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아마존도 약 2% 정도 빠졌고요. 아마존은 제가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아마존은 늘 실명만 가져다 주는 주식입니다. 아마존 가지고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거의 뭐 6% 가까이 소비재에서 한 6%까지 한 번에 쭉 빠졌네요. 테슬라는 워낙 변동폭이 커서 어제 세배 삼슬라 들고 있으셨던 분들 정말 좀 피눈물 좀 흘리셨을 것 같아요. 거의 20% 정도 빠졌으니까. 그거 외에 버크셔에서는 아직도 올랐네요. 그리고 페이팔 역시 3%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뱅크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통신주가 오르고 있는 게, 통신주가 왜 오르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치주라서 오르는 건가? 아무튼 통신주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섞여 있고 금리 인상과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명확히 오르는 부분과 떨어지는 부분이 나눠져서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당연히 이분 어제 등장하셨던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부의장 지명자입니다. 그래서 13일 현지 시간으로 상원금융위 인사청문회를 어제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말했던 그 발언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비둘기 중에 비둘기성 발언을 하고 그런 성향을 보이셨던 분인데요. 어제 매파성이 가장 엄청 진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너무 높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목표는 우선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준은 인플레 수치를 2.5%까지 낮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반기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 다섯 번째로는 금년에 몇 번의 금리 인상과 긴축이 예상된다. 물론 긴축은 그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지금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했던 거를 또 세 번, 네 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몇 포인트씩 올릴지는 뭐 미지수지만 한 번에 급등은 못 시킬지언정 꾸준히 올릴 거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는 금리를 더 못 내릴 때나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 스탠스와 긴축 예상이 예상된다. 니들 알아서 대비해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현재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특히나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 거의 뭐 데일리로 70만 명, 뭐 높을 때는 150만 명까지 갔었는데요. 그리고 화이자의 모더나 상반기 부스터 오미크론 출시가 예정된다고 하고,
네, 바이든의 또 부양책이 또 있다고 하는데 역시 또 지지부진하거나 좀 동력 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른 국제적인 이슈로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현재 그 전쟁 지금 발발 직전에 가 있죠. 그래서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시야를 뭐 인사이트를 이렇게 제공해 드릴 정도로 뭐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많은 분들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연초 극한까지 우려했던 리스크 요인들은 시장의 과민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리스크 요인들이 결국에는 그 페드의 그 금리 인상과 긴축일 텐데 과연 기술주들이 반응하는 게 시장에 과연 과민 반응일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모두가 다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겠죠. 그 선택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을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러나 결국 강도와 타이밍의 이슈지 연준의 긴축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요거를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긴축 구간에서도 결국 진짜 고성장 기업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EV 섹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종합해보면 시장은 그 금리 인상과 더불어 뭐 긴축에 대해서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다. 뭐 가령 퍼가 엄청나게 높거나 뭐 가치가 좀 고평가돼 있는 그런 주식들. 하지만 결국 긴축 과정에서 결국 진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은 결국엔 그 금리 인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연준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다.가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들고 있는 주식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사실 테슬라나 알파벳, 뭐,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GDPI, 엔비디아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지금 급등했던 주식은 그만큼 급락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기술주들이. 하지만, 어, 급등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주식, 그리고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쉽게 빠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는 거의 급락폭이 최근 1200불에서 뭐 950불까지, 예전에 12월에는 800불 후반까지 떨어졌었죠. 860불인가? 그것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20%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0불까지 갔던 주가가 260불까지 갔으니까 거의 80불을 왔다 갔다 했던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40% 가까이를 지금 출렁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펜도 역시 700불까지 갔던 그 주식인데요. 그게 지금 540불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160불이 빠졌는데요. 25%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했던 게 예전에는 비트코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좀 약간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스닥하고 좀 묶여서 같이 등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일주일 등락폭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보면 지금 엊그저께 처음 기술주가 나스닥이 진짜 나락으로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하락폭을 보시면 거의 4만 불을 깨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좀 다시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는가 싶더니 어제 또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그래서 어제부터 이 연준 부의장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급락했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저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만약에 주식에서 만약에 성공을 해서 비트코인 하나 정도 살 가격이 만약에 나온다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비트코인을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견디기가 힘든 게 제가 2018년, 2016년이었나요? 처음 비트코인 시즌 1 시장에서 제가 크게 한번 되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실 쉽게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서 일단
좀 벌어보고,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잔류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그 진리를 좀 깨닫긴 했는데, 그래도 이 등락폭에 의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견디기가 힘들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일단 좀 주식 한번 보실까요? 한번 테슬라나 뭐 이런 쪽을 좀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디 갔냐. 일단 나스닥을 일단 한번 보고, 광고가 너무 많이 뜨네요. 나스닥은 여지없이 비트코인 차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락을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잠깐은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실적 시즌에 맞춰서 한 2주 정도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냥 들고 계시다가 기술주 결국에는 실적이 나올 때쯤에는 반등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들고 계시다가 한번 그 전에 좀 굵직굵직한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시가총액 한 12위권에 드는 주식들이 이제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2월 초에서 1월 말 그 사이 그 전에까지는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그 전쯤에 갑자기 좀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실적 시즌에 그냥 먹고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먹고 빠지는 게 어떠신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좋아하는 테슬라 한번 보시고 테슬라는 어제 한 7% 정도 빠졌는데요. 차트 보시면 그냥 하염없이 빠지기만 했습니다. 뭐 희망 고문도 안 하고 그냥 1110불에서 숨도 안 쉬고 그냥 1031불까지 거의 70불, 80불가량 빠졌네요. 그리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결국에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할 텐데 테슬라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생태계를 잡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뭐 일단 나스닥 떨어지면 일단 떨어지고 나스닥 오르면 오르고 그리고 나스닥이 횡보할 때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 달 차트 보시면 그냥 흐르고 있어요. 네. 3,700불까지 갔던 게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계속 희망 고문만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한번 두고 보자는,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정을 한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아마존에 들어간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비슷한 차트를 띄우고 있을 텐데요. 네, 다음으로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 텐데요. 결국에는 다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결국에 비슷한 차트를 보이는 것처럼 기술주들은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을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테슬라 먼저. 테슬라는 1110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뭐 1031불까지 거의 75불이 빠졌네요. 75불이면 한 주당 거의 한 8만 원이 빠졌다고 보면 되니까 뭐 10주 가지고 있으신 분은 80만 원씩 쭉쭉 빠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주에 80만 원씩 50불이면 거의 월급 날라갔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한 테슬라 덕분에 한 5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 좀 빠지긴 했는데요. 한 2% 정도밖에 빠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존 지금 2% 정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빠졌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저는 제가 주식을 1년밖에 안 했지만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미국 주식 무섭다고 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거의 스트롱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까 말씀드렸던 T 1.3% 정도 올렸네요. 근데 저는 통신주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재 역시 코카콜라 든든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구글 지금 2% 빠졌네요. 와,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락폭이 테슬라와 버금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왜 자꾸 나락가죠? 엔비디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265불까지 빠졌고요. 아, 엔비디아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테슬라와 더불어서 사실 생태계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좀 들고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도 결국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은 이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웃겨서 갖고 있었던 버진 갤럭틱 20% 가까이 빠졌네요? 어, 버진 갤럭틱은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오래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20% 빠진 거는 정말 뼈 아픈데요? 이거는 20%면 거의 뭐 얼마야? 아무튼 그렇고요. 정말 뼈 아픈 거고. 그다음에 BOA 좀 빠졌네요. 제가 BOA로 좀 짭짤하게 40불에 주워가지고 45불에 좀 팔아서 좀 짭짤하게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2% 정도 역시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q 역시 7% 빠졌는데요. 와,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세배 테슬라 왜 3%밖에 안 빠졌죠? 이거 좀 이상하네. 그다음에 장이 일찍 마감해서 그렇구나. 영국장이라. 그다음에 니콜라도 역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볼보 역시 시작할 때 좀 희망을 주다가 결국엔 2% 정도 빠지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 4% 빠졌네요. 큰일 나네. 팔란티어 어떻게 4%나 빠졌지? 그다음에 이펜 그다음에 마이너스 5% 정도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 빠지는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결국 그 기술주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나스닥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걱정되는데 역시 또 하락으로 시작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있는데요. 요새 같은 때 가장 좀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